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구분하는 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냐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은 유상이라겠죠. 대가가 있으면 양도고 대가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라고 구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 수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금전이 됐던 주식이 됐던 아니면 물건이 됐던 뭔가를 받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저기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물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물 변제. 자, 대물 변제란 뭐예요? 변제를 한 거죠. 변제.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근데 뭘로 갚았다는 얘기야?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갖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현찰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5억을 빌렸는데 5억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걸 갖다가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5억을 갚아야 되는데 5억 상당의 부동산으로 넘겨주고요. 저는 받은 게 줬는데 걔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친구는 고맙다 그러고 갔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물건을 넘겨줬잖아요. 근데 받은 건 없는데 왜 저는 양도일까요? 양도는 유상일 때만 양도라고 했잖아요. 왜 양도다? 내가 친구한테 갚아야 될 변제, 빚이 변제가 된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5억을 받고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한테 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지. 그래서 대물 변제도 양도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자료 있죠. 위자료. 이혼할 때 같은데 위자료 주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조심할 건 이혼할 때 내가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토지나 부동산을 대신 위자료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면 걔도 뭐예요? 양도로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혼할 때 위자료 줬다고 부동산 줬다고 양도로 봐가지고 양도세 신고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의외로 그냥 줬다가 나중에 양도세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그 안 낸 거 저기 돼가지고 체납돼가지고 뭐 압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토지 같은 걸 주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해가지고 체납이 된 거예요. 양도세가.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자료 같은 거 주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위자료. 그죠? 부동산 주고 하는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막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결혼 위자료 줄 것도 없고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뭐 뉴스 보셨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 아마존 그 회장이 이혼한다는데 그 이혼하게 되면 재산의 50%를 줘야 된대요. 근데 그 아마존 회장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차렸대요. 그럼 그 이후에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이 분할이 되는데 50% 분할하게 되면 77조? 77조인가를 줘야 되는데 반이 77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100몇 조 되니까 반절 주면 77조를 줘야 된대요. 야, 그러면 이혼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여자가 단숨에 전 세계 여자 중에 1위, 그죠?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 주식을 또 팔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배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까지는 안 가겠죠. 아무래도 뭐 서로 간에, 그죠? 근데 하여튼 몇십 조를 받는다는 건 기본으로 몇십 조 이혼하면서. 야,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잘해야 되고 이혼도 잘해야 돼요. 그죠? 그 정도 이혼할 만하죠. 뭐 같이 뭘 살아 돈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위자료 같은 걸 그래서 부동산 주면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막 지금 봐서 분위기가 나도 한 3년 5년 안에 뭔가 잘못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자료 줘야 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서 현금 있죠? 적금 5년 만기 정기 적금 같은 거 하나 넣으면 좋죠. 그 만기 되면 이제 이혼하면 그걸로 주고 현찰 주면 되니까. 아니 뭐 금괴 같은 거 모아놨다가, 그죠? 금괴 같은 거 모아놨다가 이걸로 주면 되죠. 몇 개면 돼, 2개면 돼, 오늘 당장 나가는 조건은 하나 더 줄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혼하면 돼요. 그죠? 금전으로 주면. 그죠? 그러면 양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대물변제에 뭣도 들어간다? 위자료 같은 것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겹치면 되겠죠. 자, 이런 게 양도예요. 일단 교재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3절에 1번 양도의 정의가 나와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뭐라고요? 유상으로 이전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유상 이전이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과 상관없다는 거죠.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245페이지 양도 행위로 보는 것 그랬죠. 어떤 경우에 양도로 보느냐. 1번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 그럼 한 거죠. 그 다음에 교환, 물물 교환. 이거 뭐 제목 보고 얘가 양도라고 개념이 쓰면 굳이 그 밑에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문제 풀 때는 매매 교환이 양도니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 교환이 어떻게 하는 걸 교환이라고 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강의라니까 교환이 이래서 양도라는 걸 설명한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교환은 양돈이 아니니 이것만 물어보지. 교환은 뭘 교환이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현물 출자 마찬가지죠. 현물 출자. 출자를 했는데 뭘로? 현물로 했다. 그리고 내가 지분을 받았으니까 얘도 유상 이전이라 양도로 본다. 제목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246페이지 수용 나오잖아요. 수용. 그죠? 아까 수용도 보상금 받으니까 뭐라 하겠어요? 양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에 대물변제가 나옵니다.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도 양도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번, 2번 보세요.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와 이율에 따른 위자료 전부 다 뭐다? 물건으로 주니까 뭘로 본다? 위자료. 이것도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양거는 이번에 부담부 증여라는 게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부담부 증여는. 자,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부담부 증여는. 자, 또 있어요. 부담부 증여. 자, 얘가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증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증여. 그죠? 증여인데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요. 갑이 을한테 뭘 해줘요? 증여를 해줘요. 증여를.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그냥 안 주고 이게 뭐예요? 조건을 걸었다. 껄쩍지근하게 준다는 거죠. 야, 내가 10억짜리 너한테 줄게. 그래 고마워 하려 했더니 손을 툭 잡더니 대신 조건이 있어. 그렇지, 그냥 줄 리가 없죠. 조건이 뭔데? 짜증나는데 조건 들어봤어요? 조건 들어봤더니 나 이거 옛날에 살 때 여기서 은행 돈 빌린 거 아직 못 갚아서 여기에 3억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3억의 저당권은 지금 누구의 저당권입니다. 누구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죠. 그죠? 근데 갑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을한테 내가 10억짜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 뭐해라? 이 3억을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떠안아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네가 그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뭘 해줄게? 10억짜리를 그냥 줄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 야, 됐어. 안 받아. 야, 사람이 나 같으면 너 이렇게 안 준다. 나 같으면 너한테 줄 때 이 3억도 내가 싹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주지. 껄쩍지근하게. 야, 3억은 네가 떠안아. 대신 조건부로 내가 10억을 줄게. 난 이런 식으로 안 준다. 됐어. 안 받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숨도 안 쉬고 받아야 됩니다. 왜? 3억 제하고도 7억이 남으니까 얼른 받아야죠. 자, 그래서 얘가 받기로 했어요. 그럼 얘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라 하고. 그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수중대로 하겠죠.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세법에서는 자 보세요. 일단 갑이 을한테 돈 받은 거 있냐? 직접적으로? 표면상으로? 아무것도 받은 건 없죠. 사실은. 그죠? 돈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전체를 다 번 거요? 사실은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를. 그런데 내막을 보면 요 3억의 채무가 원래 갑의 채무인데 이걸 을한테 떠넘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갑 입장에서 볼 때는,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을로부터 3억을 받아가지고 이 은행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물변제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 3억을 네가 을한테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뭘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는 거예요? 요것만 증여로 보겠다. 요게 이제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3억은 뭐요? 양도세를 부과하고 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증여세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낸다? 증여세는 갑과 을. 을이 내죠, 을이.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보이진 않지만 밥을 사줬어. 그럼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그랬더니 막 학원에서 물어보니까 뭐 잘 먹었습니다. 당연히 잘 먹지. 그럼 뭐 그게 뭐 다음에 언제 다음에 다음 쌩까면 끝나는 거지. 뭐라고 해야 돼?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기본 예의야. 밥을 샀는데 바로 커피를 이게 예의인데 얘가 지금 7억 원짜리를 공짜로 줬어요. 갑이요. 그럼 증여세는 양심 있어 누가 내야 돼? 그렇지, 을이 내야지. 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억에 대한 양도세 누가 내는 거? 갑이 내는 거죠. 왜? 갑이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보고 양도한 걸로 보고 나머지 7억은 뭘로 본다?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요 내용이 뭐다? 부담부 증여 내용입니다. 물론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보는 건 어느 부분이라고요? 채무액 상당, 요거를 양도로 본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건 증여가 되니까. 그죠? 요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는 뜻은 뭐예요? 물론 뭐 여기서 배우자를 떠올리고 싶지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밖에서 나와서까지 제가 와이프를 떠올린다는 건 좀 그렇죠. 하루 종일, 그죠? 괴로운 일이죠. 그죠? 근데 할 수 없어요. 배우자, 그리고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 간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왼수라고 한다죠. 왼수,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부담부 증여 했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뭘 해줘?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를 해주면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는겨? 내가 이 10억짜리를 당신 명의로 해줄 테니까 대신 요 3억은 당신이 갚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기야? 제가 와이프한테 10억짜리 건물을 주면서 와이프한테 조건을 거는 거죠. 여기 은행비 3억은 와이프 당신이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저한테? 알았어. 빨리 갚을 테니까 일단 주긴 해. 달라고 하겠죠? 자, 줬다 쳐봐. 안 갚죠. 제가 갚으라게. 그럼 와이프 갚아 안 받고? 안 갚지. 그럼 제가 자꾸 갚으라고 뭐라 그래? 알았어, 내일 갚을게. 돈 줘. 이러겠죠. 뭔 얘기야? 이걸 와이프가 갚을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왜? 그럼 내가 그러죠.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그 말 몰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원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부부니까 네 돈 내 돈 가리지 말고 같이 그냥 쓰자 이런 얘기거든. 좋은 취지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거기 속아가지고 비상금 탈탈 털어서 공동명의 한순간 그지 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자는 뭔 뜻이요? 내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속아나면 안 돼요. 저 비상금 툭 털었다가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막 근근히 막 밥을 아끼고 해가지고 비상금을 막 만들어가지고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잠시 놀라고 차에다가 비상금을 갖다가 차에다 옮겨가 딱 넣어놨고 내일 은행 가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착 탁 타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야. 그 비상금 다 털린 거야. 누가 가져갔겠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누가 가져서? 와이프가 털어간 거야. 와이프가. 야,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털어간 거야. 그래서 얘가 그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도 못하고 몰래 한 거잖아. 몰래 뭐 하는 거잖아. 야,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들 좀 줘야지. 반만 가져가든가. 탁 털어가고 막 자기 꽁돈 썼다고 좋아하는 거. 남편은 진짜 이 6,000원짜리 밥 먹을 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아껴가지고 한 걸 갖다가 그걸 털어가고 좋텐다. 아이고 진짜 너무하다니까. 너무. 저희 와이프가 그럽니다. 이렇게 집에서 제가 어느 날 돈을 이렇게 지갑에다가 이렇게 지갑이 있고 여기다 10,000원짜리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위에다 올려놨어요. 내가 꺼내려고 뭐 하다가 모르고 딱 놨더니 돈이 없어졌어요. 10,000원짜리가 지갑 위에 있던 게. 그래도 딱 보면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당신 여기 10,000원짜리 가져갔지? 그렇대. 내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주웠대. 아니 내 지갑 위에다가 10,000원짜리 놨는데 이걸 주웠다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근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알았어. 내가 이제 원한을 삼고 기다렸죠. 한 번만 걸리게 말이야. 어느 날 와이프가 돈이 이렇게 내 돈 아닌데 여기 돈이 이렇게 10,000원짜리가 2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른 집에 갔죠. 근데 기시같이 알고 와이프 가서 돈 내놓으래. 내가 뭐라 했겠어요? 주웠다겠죠. 그때 와이프가 뭐라고 했게요? 주운 게 아니라 제가 훔쳐간 거래요. 이게 무슨 논리야? 내 거 가지고 온 거 자기는 주워간 거고 내가 주웠더니 나는 도둑질한 거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자기 거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자기 물건인데 남이 이거 떨어뜨리면 이건 자기는 주운 거지만 자기가 여기다 놓은 거는 자기 물건을 그냥 아무 데나 놓은 거래. 단지 지갑에다 안 넣고 그 옆에다 놓은 거래. 근데 자기 걸 걷어갔으니까 너는 도둑질한 거라는 거야. 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말이 안 통하지 말이.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야? 식구끼리 이 왼수끼리는 이거를 갚는다 쳐도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뭐 한 걸로 본다. 징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법에서 무조건 뭐가 나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징여로 본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10억짜리를 주면서 아들아 이 3억을 네가 내 대신 갚아라. 그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10억짜리를 증여해 줄게.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노래 부르죠. 갚는다고. 왜? 좋아가지고. 갚어?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라 했잖아요. 그죠? 결론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전체를 증여로 본다. 근데 여기는 항상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이거를 입증하면, 실제로 돈 준 걸 대가를 입증하면 그때는 이걸 양도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이 전체 10억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전체 10억을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죠? 요 의미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취득세 할 때도 했었죠? 나온 김에 하면 얘는 뭘 낸다 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내느냐? 이거 따라가면 된다 했죠. 따라가면. 그죠? 부담부 증여 시 주는 애가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를 했대요. 돈 받고 팔았다고 한다 했죠. 그러면 주는 애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취득한 애는 돈 주고 산 거고, 그죠? 대가를. 그리고 주는 애가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 공짜로 준 걸로 보니까 나도 공짜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얘가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배웠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를 묶어서 같이 연결성 있게 생각해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해버리면 나중에 채무액이 양도등 유상인가? 아니면 나머지가 유상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연관져 버리면 헷갈릴 일이 없죠. 왜? 주는 애가 양도니까 받는 애도 유상이고, 주는 애가 공짜로 쓰니까 받는 애도 공짜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셔라. 그죠? 자, 그러면 246페이지 2번에 부담부 증여를 보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자, 증여자의 채무를, 여기서 증여자는 갑을 말하는 거죠. 그의 채무 3억을 수증자 을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여기서 증여가액은 10억 전체를 말하죠. 이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얼마?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거로 본다. 그죠? 따라서 증여자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동그라미 2번, 채무 이외의 재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재산, 여기서 말하면 7억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따라서 수증자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니네는 식구끼리니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된다겠죠? 다만 그래서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정상적으로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타 나오죠? 기타. 그죠? 뭐, 거기 기타 보면 1번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매매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1, 2, 3번 기타 중에 동그라미 1번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등기취입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한 2달쯤 있다 다시 만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 돈 받고 팔았잖아요. 제가 그 돈 다시 줄 테니까 저한테 도로 파세요. 그럼 상대방,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서로 둘이 다시 주고받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파는 걸 도로 사올 수 있나요? 안 돼? 한 번 걔랑 거래하면 절대로 그 아파트는 다시 사면 안 돼? 상관없죠. 10번이고 100번이고 한 게 없어요. 대신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 팔 때마다 취득양도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그게 다시 둘이 계약을 해지하고 도시 원위치 하는 경우도 보다 똑같이 양도로 봐서 양도세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뭐가 있냐면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이 소유권 환원이 또 하나가 나와요. 먼저 보시면 249페이지 5번에 소유권 환원이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환원. 그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9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원인데 걔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네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소송이 걸린 거예요. 소송이. 그죠? 그래가지고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 났어요. 한쪽에서 이 계약은 원인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결 났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가일이 넘어간 상태잖아요.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얘는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이걸 뭐 한다 그래요? 환원한다 그래요. 그럼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지. 왜? 이 계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취득이고 양도고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 판결 나서 소유권 하는 경우고, 좀 전에 읽은 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거래를 잘 하고 지네끼리 합의해서 해제해가지고 소유권 환원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걔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유차입니다. 잘 보시면 되고. 자, 다시 가서 247페이지 밑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요.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이렇게 되죠. 자, 이 환지 처분은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법에 환지 방식이 있어요. 환지 처분이 뭐예요?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래 전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면 지목이 다 뭘로 바뀌어요? 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전답 대신 새로 지목이 바뀐 그 대로 바뀐 그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뭐라 그래?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돈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땅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고, 얘는 또 뭐예요? 보류지.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실 때 여러분, 환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100평의 땅을. 그럼 나중에 공사 끝나면 땅으로 바꿔주잖아요. 환지해주죠. 이때 몇 평 정도 받습니까? 100평 받으면 50평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50평도 못 받죠. 한 40평 받아요. 40평. 많이 받으면. 그럼 내 땅 60평은 어디 간 거예요? 내 땅 60평은. 클릭한 거죠. 도로 부지, 도로 확장할 때 그 부지로 빠지고, 녹지 공간으로 빠지고, 공공시설 용지로 빠지고, 그리고 이 사업을 대신해준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가진 게 돈밖에 없고, 돈은 없고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으니까 그걸 뭘로 줘? 땅으로 공사비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당이 되니까 이건 돈 받고 파는 게 그런 용도로 땅이 띄어져 나간 거니까 얘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가가 없다. 그래서 뭐다? 얘는 양도가 아니다. 해서 우리가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로 충당되면 양도가 아니다. 물론 이 환지 받은 땅을 팔아버리면 양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전답을 가지고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양도가 아니야. 근데 그 받은 대인 토지를 팔아버리면 그땐 양도가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는 양도가 아니다. 대가가 없다. 해서 247페이지 양가로 1번의 맨 밑에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얘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제목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우리 교재는 뭐 보충학습에 환지 처분과 보류지 이렇게 충당 나왔는데 설명 이건 공법에서 배우시면 돼요. 우리랑 관계없죠. 248번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자 보세요. 1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법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교환은 양도예요. 그죠? 맞죠? 근데 얘가 왜 교환했다는 거야? 지적경계선 변경. 내 의지가 아니죠. 얘가 지적이 바뀌면서 다시 경계선이 변경되면서 토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를 분할해서 서로 교환을 한다는 얘기지. 자, 교환은 맞아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라 할 수 없이 교환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래놓고 나한테 너 양도세에 대해 그럼 가만 안 있죠. 그럼 결론은 뭐다? 지적경계선 변경 때문에 하는 교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제목만 잘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오른쪽 3번 양도담보. 얘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죠. 사실 정답으로도 최근에도 이게 나왔었고 양도담보. 자, 양도했어요. 대놓고 양도했대. 등기가 넘어갔어. 근데 왜 했다고? 담보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내가 이거 하니까 1년만 더 기다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뭐래요? 친구야 나는 1년 아니라 100년도 기다릴 수 있는데
또 알지?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거칠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담보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살던 주택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양도는 했죠. 하지만 얘는 양도가 아니라는 거야. 왜? 처음부터 팔겠다는 게 아니라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둘이 짜고 양도담보라고 하면 양도세 안 내도 되겠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그냥은 되는 건 아니고 그 조건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럼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 조건을 충족해서 팔면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쵸? 근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약정한 기간에 못 갚았어요. 못 갚아가지고 얘가 채무를 불이행했어. 못 갚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는 이미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 넘어간 부동산으로 뭐 해버리면 빚을 갚아버리면 즉 변제에 뭘 해버리면 충당하면 근데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시험은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최근에도 이게 정답이었어요.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야.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이걸로 빚을 갚아버리면 그 순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걸 기억. 249페이지 보세요. 3번.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어쩌고저쩌고 있죠. 자, 근데 뭐 이거는 뜻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시험은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니 안 보니 그리고 양도담보인데 빚을 못 갚아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로 보니 안 보니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가지고 그 밑에 1, 2, 3번 박스 안에 있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고. 그게 뭐 얘가 이게 양도담보 때문에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소유권은 넘겨줬지만 집을 비워주면 안 돼요. 채무자인 제가 여전히 사용수익을 해야 돼. 만약에 제가 중간에 집을 비워주면 그럼 그때는 바로 양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갚겠다고 특약을 넣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양도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조건은 안 물어봐요. 뭘 기억하면 돼? 어쨌든 법정 요건 충족하면 양도가 아닌데 그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거죠. 양도로 보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양도담보 계약 체계로 위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자, 요건을 위배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얘가 중간에 제가 아까처럼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뭐요? 중간에 집을 비워주는 거죠. 집을 비워주면 안 되죠. 왜? 원래대로 내가 사용수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양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지분이 나오는 거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나와요. 공유물 분할. 자, 이건 뭐냐면 공유물 분할은 말 그대로 공동소유 물건을 분할한다. 자, 이렇게 갑을이 5대5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갑을 5대5 이렇게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 자기 지분이 5대5였잖아요. 근데 그대로 분할한 거예요. 그대로. 원래 자기 지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분 변동 없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대로 왔죠? 얘가만 6대4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돼? 얘 지분이 10%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 얘가 얘한테 이렇게 넘긴 거잖아. 이때 만약에 대가를 받고 넘겼으면 양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분 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갑을 5대5 이렇게 했다가 이걸 다시 갑을 해서 25%, 25%, 25%, 25%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갑 50%, 을 50%. 어차피 지분은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뭐만 없으면 전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4번에 공유물 분할 나왔죠. 1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이혼으로 인해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는 양도가 아니라는 거야. 재산분할 청구. 여러분 왜 TV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탤런트들이 아니면 유명 뭐 대기업체 뭐 회장들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죠? 재산분할 청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삼성 이부진이가 딸이 이분이 아니죠. 저 이재용이랑 이혼할 때, 그죠? 그리고 정용진이가 옛날 이혼할 때, 임세령이랑 이혼할 때, 걔들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죠, 이재용. 삼성. 그 임세령이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임세령이가 이정재하고 사귀는 여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대상그룹 딸이거든요. 대상, 미원. 거기 재산그룹 딸이 둘인데 걔가 큰 딸이거든. 딸만 둘 있는데. 그게 돈은 많아요. 근데 왜 재산분할 청구를 했겠어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이재용이가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를 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면 법원에서 그 분할하려면 얘가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법원에서 이재용 재산을 조사를 해요.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나. 그래 분할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재산이. 싫은 거지. 재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하는 거죠. 하면 돈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그리고 바로 이혼했잖아요. 바로. 왜? 재산분할 청구하니까 바로 이혼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보통 재판하게 되면 재산분할 하게 되면 지분이 이제 최대 5대 5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죠? 부인이 내조를 했다는 거야. 네 혼자 번 게 아니라 내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공동재산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혼할 때는 자기 지분 찾아가는 걸로 봐서 그렇게 나가면 양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그죠? 그러니까 이 분할은 이제 전체 옛날에 뭐 결혼생활 30년도 하신 분이 이혼했는데 그때 법원 판결이 5대 5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전 재산을 5대 5를 50%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30% 이상은 나눠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물론 결혼생활이 짧으면 그만큼 덜 적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말 듣고 통박 걸리는 거죠. 아, 가만히 있어봐. 얘가 지금 재산이 한 20억 되는 남편이 내가 얘랑 지금 이 정도 살았으니까 최소 30% 받는다 치면 20억이면 3위는 6억. 아, 내가 가정인 거 숨겨있는 거 좀 있으니까 그럼 6억 받고 얘랑 다시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결심했어. 얘랑 이혼해버려야지. 그래서 6억 받아가지고 난 자유를 찾을 거야. 해가지고 이혼을 신청했어. 재산분할 청구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남편이 현재 20억인데 원래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50억에서 재산이 50억. 나랑 결혼하기 전에. 근데 나랑 결혼하고 나서 재산이 줄어가지고 현재 20억이야. 그럼 부인은 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잖아. 부인은 뭘 기여했어? 그 재산을 탕진하는 데 기여해. 탕진하는 데 각종 명품을 사들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 푼도 안 되는 거야. 뭐만 되는 거야?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난 됐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해줘. 나는 꼴도 보기 싫어. 이혼만 시켜주면 재산도 필요 없어. 그리고 나왔어. 근데 막상 나오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하면 됩니다. 뭐 각서 같은 거 써주는 경우도 있지. 그런 게 없이.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재산분할은 자기 재산 찾아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혼에서 그 얘기고. 자, 소유권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하나 되면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신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신탁. 여러분 신탁이 뭐예요? 믿고 맡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이 신탁의 의미에는 대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관리만 하려고 맡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신탁은요 2가지가 있어요. 명의신탁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 2가지가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2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 명의신탁 아시죠? 뭔지? 그죠? 이게 제 부동산인데 제 앞으로 안 하고 제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명의신탁을 해요. 자, 그럼 이때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얘는 양도일까 아닙니까? 명의신탁은 양도도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봐. 신탁은 저거 법에 따라 하는 건데 명의신탁은 몰래 실명제 위반에 몰래 하는 거잖아. 법을 위반한 거지. 그럼 저놈은 세금을 내야 되겠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양도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겠어요? 이거라니까. 제가 명의신탁할 때 제가 돈 주고 사가지고 제 친구 앞으로 등기를 해요? 이때 제 친구한테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죠?
명의만 신탁하는 거잖아. 대가가 없잖아. 양도 아니죠. 당연히 얘도 양도 아니고. 왜? 대가가 없잖아. 그래서 신탁이란 말 나오면 양도가 아닌 거죠. 왜? 대가가 없다. 의미 자체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신탁은 양도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환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50페이지 가면 그 동그라미 2번이 최근에 시험에 양도로 보는 경우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2번. 정답은 물론 양도담보가 정답이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2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자기 부동산이 경매가 됐어요. 그죠? 그럼 자기가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은행 빚을 못 갚아서 이런 거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여러분이. 근데 은행 빚을 못 갚아서 여러분 부동산이 담보 경매로 들어가면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건 자기가 못 받아. 근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자, 제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줬어. 그죠? 근데 얘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 그럼 그건 내가 받을 수 있죠. 왜? 내 채무가 아니잖아. 그죠? 담보로 제공했는데 걔가 못 갚아서 경매에 들어간 건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그거죠. 250페이지. 자,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 재산이 경매에 게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돈을 빌려서 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내가 대신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걔가 빚을 못 갚아서 내 부동산이 같이 경매에 들어가면 그 부동산을 주인인 내가 내 명의의 부동산을 경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맞는 말이죠. 내 거 지금 들어가서 그걸 받는데 너 세금 내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동그라미 2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4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간의 양도시 증여 추정. 제가 전 시간에 부담보 중에 말씀드리면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간 나오면 무조건 뭘로 본다 했어요? 증여로 본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식구끼리 물건을 사고 팔았대. 남편이 자기 명의 부동산을 와이프한테 돈 받고 팔았대.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본다고요? 그렇죠. 증여로 본다 했잖아요. 근데 추정의 뜻이 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당의 자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게 뭐 한 걸로 본다? 증여한 거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자, 근데 추정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겨?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양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즉 배우자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 간에 거래를 했더라도 여기 1, 2, 3, 4, 5에 해당이 되면 뭘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봐주겠다. 1번 뭐예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그러니까 남편 부동산이 경매가 됐어요. 그죠? 근데 그걸 부인이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도라는 거, 증여가 아니라. 왜요? 그거는 지금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가 들어가면 와이프 말고 다른 불특정 다수도 같이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낙찰가 높은 사람이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남편께 부인에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겠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겠다.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청산재단이 속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남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처분할 때 그걸 부인이 받았다? 이것도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3번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가 된 경우. 결국 뭐예요? 경매나 공매나 왜 얘는 양도가 아닌 거예요? 양도인 거예요. 왜? 소유권 넘어간 건 맞지만 다이렉트로 둘이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공매도 다른 사람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얘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이나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그러니까 남편의 주식이 부인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넘어간 게 아니라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됐다는 얘기는 증권시장을 통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식을 딱 팔라고 내놓으면 나 말고 와이프 말고 다른 애들도 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과정을 통해 넘어갔으니까 얘도 뭘로 보겠다?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이전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번은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대. 말 그대로네요. 명백하게 인정이 됐다잖아. 그럼 뭐요? 양도로 보겠죠. 자, 여기서
그 1, 2, 3, 4가 있는데 다 보면 뭐 입증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그 5번에 1번 있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건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간의 교환은 배우자끼리 교환했대. 그러면 증여예요. 왜? 식구끼리니까. 근데 얘는 교환인데 무슨 교환이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했대. 자, 남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고 와이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거야. 자, 양쪽 다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남편 거고 이건 부인 거라고 법적으로 입증이 된 거잖아. 세금 내고 등기한 거니까. 그죠? 그거를 서로 교환하면 얘는 뭐예요? 이건 남편 거? 이건 부인 거 입증된 거죠? 그걸 서로 교환하니까 얘는 이 대가가 입증이 된 걸로 봐서 뭘로 보겠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겠다. 해서 1번 지문은 가끔 지문에 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죠? 이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돈 소득 발생된 거 입증해가지고 그걸로 하거나 이런 식이죠. 그럼 입증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 걸 사는데 부인 앞으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명의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남편 걸 샀다. 그럼 얘는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남편이 사가지고 처분해서 샀어. 돈 주고. 근데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남편 통장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럼 그렇게 하면 양도로 끝나느냐? 아니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돈 받은 걸 어떤 식으로 처분했는지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돈만 받아놓고 도로 줄 수 있잖아요. 도로 와이프한테 도로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장으로 받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나중에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처분했는지 어느 정도는 입증을 미리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이 세법은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거래한 거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와가지고 니네 둘이 이거 했는데 이거 증빙해봐. 그럼 그때가 증빙하려면 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한 걸로 봐버려 세금이 과세가 돼버리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배우자는 무조건 증여로 보는데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뭐다? 입증하면 된다 해서 거기 나온 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지금 한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는 이 구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제 문제 있죠.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잖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대.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라겠죠. 2번 부담부 증여 시 증여 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죠.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액에 해당 부분을 제 나머지 부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뭘로 봐? 증여죠. 양도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소득세법상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자,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라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나왔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했대. 아까 말씀드렸죠?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정답 3번이죠. 이거는 사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왜? 이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시험 보러 가는 사람 없거든요.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봅니다. 이거는요. 모든 중개사 강사들이 수십 번씩 얘기하는 거야. 본인들 다 알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맞추진 않는다는 거지. 또 이걸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뭘 맞추겠어. 틀리고 해서 할 말 없으니까 뭐가 쉬었다는 거, 뭐가 쉬었네비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틀렸다. 그러면 쉬는 건 어떻게 맞는 쪽으로 안 쉬고 맨날 틀린 쪽으로 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3번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환시된 환원. 법적으로 무효 판결 나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 아니라 했잖아요. 왜?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고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재취득하면 양도 아니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 몇 번이다? 정답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4절에 양도 및 취득식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